안녕하세요. 실례했나? 아, 뜨끈뜨끈? 안 오시네. 아니, 안 불렀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라이브 방송을 켰는데, 네, 제가 그냥 하고 싶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하고 싶었고요. 네, 어, 네, 오셨으니까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대구에서 네, 데이트 했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음, 작아요? 네, 잠시만요. 소리 올릴게요. 음, 소리를 올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어때요? 괜찮나요? 네, 네. 제가 이제 아니요, 제가 이제 작년에는 남편이 오빠가 대구에 있어가지고 대구에서 이제 데이트를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하려고요. 네, 잠깐만요. 마루야, 절로 가. 네, 대구인데 대구 근교도 많이 가서 네, 대구 근교도 많이 갔어요. 저는 좋았던 것 중에 어느 거냐면, 일단은 대구 미술관에서, 네, 안경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음, 나는 미술관부터 시작을 할게요. 제가 이제 광고를 되게 좋아해요. 이제 미술관을 많이 갔었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마루씨. 마루. 어? 깜짝 네, 죄송합니다. 마루가 갑자기 뛰어올라가지고요. 네, 네, 네. 대구 미술관 갔었던 거 그림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거랑, 음, 이런 거. 네, 이거 고흐의 자화상이죠. 이런 미술관이 대구에 문화시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네, 얼굴은 공개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미술 전시관도 많이 갔었어요. 네, 그래서 생긴 게 방구 그림을 되게 인터넷에만 보다가 미술관에 직접 가서 봤는데 엄청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차단이요? 네, 다음부터 차단할게요. 한 번 더 말씀하시면 차단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아, 이게 막상 해보려니까 쉽지는 않네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면 좋았던 게 청도에 있는 멈췄어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서 그럴 거예요. 이거 지금 파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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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멈췄네? 아, 아, 아닌가? 진짜네? 왜 이러지?
이제 되나요? 이제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청도의 와인 터널이란 곳이에요. 프로방스 아니고 대구에 있어요. 대구 근처에 청도라는 곳이 있는데, 어, 대구 옆에 청도라는 곳이 있어요. 경북 청도군이거든요. 거기에 와인 터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터널인데 안에 아인 저장고처럼 꾸며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예쁘게 돼 있는데, 네, 거기가 되게 좋았던 게, 일단은, 와인이 딸기 맛도 있고, 여러 가지 맛도 있었는데, 그걸 떠나서 되게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네, 혹시나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 샘플하고 와인 병으로 된 거 팔거든요. 그런 거 사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때가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예. 근데 조금 되게 덥긴 했어요. 약간 습하다고 해야 되나? 그랬긴 한데, 그래도 되게 즐거웠던 기억으로 남아요. 그리고 되게 장식 같은 게 많이 돼 있어요. 약간 터널이다 보니까 어두우니까 불빛 같은 거나 뭐 그런 걸로 이제 되게 꾸며놓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청도입니다. 응. 또 다른 사진이요? 네. 잠시만요. 이게, 이게 입구예요. 이게 입구고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이렇게 와이너리라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여기에 와이너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 오크통에다가 와인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는 거고요. 다른 사진들도 보여드리면은, 음,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불빛으로 약간 와인 잔이랑, 그다음에 와인병 해가지고 연출을 해놨죠. 되게 예뻐요. 가면은 진짜 예쁘고, 포토 스팟이 많아요. 그래서 데이트 하기에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와인하고 그 안주거리 좀 간단한 거 뭐 크래커나 치즈 같은 것도 같이 팔거든요. 네, 여기서 술 드실 수 있는데 저는 그때 남편은 운전을 해가지고 안 먹고 저만 한 잔 먹었어요. 근데 저는 술을 잘 못 먹어가지고 그냥 맛만 봤는데 맛있었어요. 근데 제가 술을 잘 먹었으면 한 병은 샀을 것 같은데 제가 알코올 쓰레기라 가지고 술은 안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맛있게 먹었고요. 네, 또 가고 싶은 곳이긴 해요. 지금은 수도권에 있어서 많이 못 가는데 다시 한번 가고 싶기도 해요. 예. 네, 이렇게 와인이 이렇게 진열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이런 이제 불빛 장식들이 있습니다. 음. 네, 여기는 그 문구 같은 거 써놔가지고 전시를 해놔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뭐 내가 쓰고 싶은 거 쓸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뭐 같이 가져가지고 아니면 내고 싶은 거 그런 거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끝쪽인데 달 장식 있는 저 안쪽으로는 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 완전히 거기는 와인
저장고라 가지고 못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여기까지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어, 예식장, 첫 번째 예식장이 안 됐는데 왜 그랬냐면 사실 그게 남편의 개인적인 이유라서 좀 설명하기가 그런데 어,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하여튼간 이게 어, 마음에 안 들었다기보다는 어, 약간의 좀 불편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남편한테 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첫 번째는 안 하기로 했고 그리고 네, 그랬습니다. 네, 음, 네, 음, 제가 이제 음, 한번 다시 이제 다른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게요. 네, 약간 그런 게 있긴 했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약간 네, 병원 일 하다가 네, 알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런 데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21살인가? 그때 그냥 독학으로 해서 만들었던 건데 보시면은 깔끔하지가 않죠. 여기 보시면 이게 사진이 옛날 거라서 좀 흐릿한데 이게 되게 표면이 까끌까끌하고 예, 예, 그렇긴 해요. 네. 좀 근데 맛은 있어요, 여러분들. 네, 맛은 있어요. 제가 하나는 보장한 게 제가 만든 거는 맛은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잘 맛있게 만들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기회 되면 한번 만들어 드리는 건데, 네, 지금은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사진만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야, 마루,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이게 녹차 머핀이거든요. 이거는 제 아는 친구가 되게 좋아했어요. 예, 이거 제 친구, 야,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죄송해요. 마루가 자꾸만 옆에서, 양펀치를 날려서요. 네, 자꾸 놀고 싶은가 봐요. 자꾸 마우스에다가 양펀치를 날려요. 죄송합니다. 네, 이거는 제 아는 친구가 제일 좋아했던 네, 녹차 머핀이에요. 네, 그때 기억나네요. 네. 이것도 한번 팔았었거든요. 약간 그런 커뮤니티 같은 데서 그 당시에는 사실은 원래는 팔면 안 되더라고요. 인터넷에서 함부로. 근데 그 당시 어렸을 땐 몰랐으니까 그냥 이제 서로 이제 개인 간의 거래로 이게 한번 판 적이 있었는데 맛은 있는데 평이 예, 맛은 있는데 좀 모양이 그렇다고 해서 그거 안 팔았어요. 결국 다음에는 네, 제게 좀 모양이 좀 그런가 봐요. 좀 아쉽긴 하죠. 제가 손재주가 막 없어가지고 마루 그만해요. 에, 아이고 진짜 왜 그럴까?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음, 하여튼간 그랬습니다. 이거 보니까 옛날에 수업이, 맞아. 그, 앙금 케이크 수업 들은 것도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별걸 다 했었죠. 어, 어, 음. 어렸을 때, 맞아요. 아니, 방해를 계속해요. 음. 진짜요? 사는 것 같고 나이 비슷해요? 신기하네요. 네. 네. 제가 좀 어리버리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거의 70%는 선생님이 했어요. 예, 저는 그냥 따라만 한 거거든요. 이거 만들었을 때가 재밌었어요. 예.
그 병원 생활 하다가 만나게 됐거든요. 의료 기사라서 그냥 병원 일 하다가 만났습니다. 그냥 병원 일을 관련해서 물어보다가 친해지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사귀게 됐다는 그런 얘기? 아니요, 지금은 대구 아니고, 지금은 수도권 쪽에, 경기도 쪽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본가가 대구라서, 제가 초반에 만났을 때 한 거의 1년 가까이는 오빠가 대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구로 많이 나와서 대구 근교에서 많이들 놀았었어요. 근데 이게 기술이 있는데 지금은 한 몇 년 전이라서 다 까먹었거든요. 거의 한 5, 6년 전이에요. 그래서 다 까먹었는데 이게 다 기술이 있어요. 이사할 때라기보다는 남편이랑 같이 살기 시작했을 때 기분이 묘했죠. 근데 처음에는 많이 투닥거리기도 했어요. 왜냐면 각자가 생활 습관이 다르고 제가 약간의 좀 그런 게 약간 ADHD가 있다 보니까 이게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이게 좀 미루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 잔소리도 많이 듣고 저도 짜증을 많이 내고 그랬었는데, 뭐 지금은 그래도 어찌저찌 맞춰서 살아가요. 예, 네, 방송 안 한 게 취업해서였구나 궁금했어요. 네. 네, 취업했는데, 초반에 그러니까 신입 때 엄청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려는 생각은 있었는데, 너무 힘드니까 안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 그냥 유튜브 하지 말자였는데, 요 근래에 다시 유튜브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사실 마루랑 같이 안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는 혹시 몰라가지고, 아니요, 지금은 경기도에 살아요. 혹시 몰라서 부모님 집에 맡겨두고, 이제 저희 먼저 살다가 이제 되고 마루를 데리고 온 건데, 사실 남편한테 고맙죠. 왜냐면 남편은 고양이를 한 번도 키운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약간 남편이 고양이를 되게 어려워했어요. 네. 그러니까 고양이 카페 같은 데 보면 되게 좀 어려워했는데 그래도 맞이해줘가지고 다행히 세 명이서 같이 살, 사, 살게 돼서 좋아해요. 네. 다행히 지금은 셋이 잘 지내고 있어요. 네, 맞아요. 많은 변화가 안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결혼에 놀라셨나요? 예.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예, 마루가 남편이 그러니까 처음에 마루랑 친해지려고 남편이 밥을 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뭔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남편한테 가서 애교를 부리는 거야. 평소에는 아는 척도 안 하다가 간식만 먹고 싶으면 남편한테 가서 애교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저는 간식 줄 때 그냥 안 주고 뭐 계속 시켜요. 뭐 코인사나 뭐 일로 와, 저리 가, 뭐 이런 식으로 시키는데 남편은 네, 아예 그냥 주니까 그냥 뭐 먹고 싶으면 남편한테 가서 달라고 거리더라고요. 네, 모은 돈은 많이 없긴 해요. 네, 네, 맞아요. 돈은 솔직히 모은 돈은 많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빡세게,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남편의 지도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네, 다음에는 어디를 소개하냐면, 음, 음, 여기도 재밌었어요. 이게 청도에 코미디 타운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약간 코미디의 역사랑 또 코미디를 어떻게 만드는지 체험도 해볼 수 있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곳인데 여기도 재밌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청도에 음, 가시면은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으시면 같이 가기 좋은 것 같아요. 데이트 코스로도 좋지만 약간 코미디에 대해서 네,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남편은 저보다는 많이 모았죠. 네, 남편이 좀 모았죠. 네, 맞아요. 저는 취업한 지는 일한 지는 전 병원까지 하면은 거의 1년 반 정도 됐죠, 이제. 네, 네. 그렇, 추천하고요. 다음에, 맞아요. 여기는 되게 신기했던 카페예요. 보면은, 대구의 온더 레일이라는 카페인데, 신기했던 게 뭐냐면, 그, 기찻길, 이렇게 보면 레일이 있잖아요. 어, 음, 아, 기찻길 있잖아요. 그러면 기찻길이 있는 자리에 앉으면 여기 보시면은 기차 뒤에 트레이가 있잖아요. 여기에 음료랑 뭐 디저트 같은 걸 놔둬서 이렇게 기차가 뚜루루루루 와서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되게 많이 신기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다양한 카페가 많더라고요. 네, 저도 몰랐던 카페들이 많습니다. 동천 유원지도 많이 갔었죠. 네, 근데 동천 유원지는 네, 지금 나중에 한번 사진을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찾아온 것 좀 하겠습니다. 아, 네, 이 카페에 적혔어. 맞아요. 신기한 거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아시죠? 여러분들. 네, 같이 살고 나서 알았어요. 그전에는 말 안 했어요. 지금 신났어요, 저? 네, 여기 보시면, 이거 대구의 유명한 중앙떡볶이 알죠? 저 여기 갔었는데, 근데 양념이 일반 떡볶이랑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맛있었어요. 여기 또 가고 싶어요. 근데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또 대구는 지금 잘 못 가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대구로 가게 되면 또 가고 싶어요. 진짜 여기 맛있었어요. 약간 유튜브 같은 거 보다 보면 꽤 나오더라고요. 중앙떡볶이가. 볼 때마다 먹고 싶어요. 예. 네, 사실 저는 수도권에서만 살았던 수도권 촌놈이었었는데 남편 덕분에 네, 많이 다녔죠. 응. 네, 여기서 납작만두도 있을 거예요. 같이 나오더라고요. 예. 네, 먹었습니다. 막창도 먹었었고요. 예. 네, 맛있었어요. 납작만두는 이게 떡볶이랑 같이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가면 한번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803도 유명하더라고요, 대구에. 보시면은 이게 그, 작년 봄이죠. 작년 5월 달에 벚꽃 필 때쯤 벚꽃 축제를 했었더라고요. 4월 말인가 5월인가? 네, 그래서 그때 갔었던 이제 캐릭터와 이제 약간 조잡해 보이긴 하지만 되게 귀여워서 찍었었습니다. 네, 축제 같은 데도 자주 갔어요. 네, 벚꽃도 많이 보고요. 음. 보쌈이요? 그러고 보니까 보쌈은 안 먹었던 것 같아요, 대구에서. 네. 즉, 보쌈, 국밥은 그래도 많이 먹었는데, 보쌈은 많이 안 먹었던 것 같네요. 에? 그랬어. 근데, 약간 앞산하고 팔공산이 저는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예. 정말 많이 예쁘게 봤답니다. 그리고 김강석 거리. 네, 대구의 김강석 거리가 유명하죠. 예.
그래가지고 김광석 거리도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거기서 주말에 갔더니 되게 뭐 공연도 하시고 그리고 막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예. 아, 타로 받았었어요. 예. 아, 80은 경북적인가? 아, 죄송해요. 제가 지리는 아직 잘 몰라가지고. 아, 앞산하고 80은 네. 네, 보시면은 약간 박물관 전시관?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카페도, 예쁜 카페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림도 많더라고요. 예쁜 그림들도 보시면. 네. 저는 이제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까 고양이가 좋았습니다. 너무. 네, 이 고양이 그림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네, 어디 카페 앞인데, 벽 앞인데 그려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렇게 김강선님 그림도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네, 남편이 데이트 코스를 짜줘요. 그래서 그거대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다 남편이 짜준 코스예요. 제가 찾은 거 없어요. 남편이 다 한 겁니다. 네. 타로, 맞아요. 타로. 지금 남편도 타로 배우고 있거든요. 그 주민센터 같은 데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같이 타로를 같이 공부하려고 있습니다. 카드는 제가 쓰던 거 쓰고 있어요. 오늘은 쉬었어요. 오늘은 아침에 퇴근하는 날이라서 그냥 거의 자고 좀 편집하다가 영상 올리고 지금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아, 맞다. 내일 디저트 페어 가거든요. 킨텍스에. 그래서 이제 디저트 페어 이제 구경 가는 김에 옛날에 디저트 페어 갔던 것도 한번 봐봅시다. 옛날에 어땠는지. 킨텍스로 갈, 킨텍스도 자주 가요, 요즘에. 그러니까 북부에 살거든요. 의정부 쪽이니까. 아, 그쪽에 사니까. 이거 대구에서 갔던 건데, 여기는 왜 킨텍스도 많이 가냐면, 아니, 디저트 페어도 많이 가냐면, 남편이 커피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커피 같은 거 이제 보러 많이도 가고, 음, 디저트보다는 음료 위주로 보는 것 같아요. 커피 디저트 페어. 네. 어, 일산 쪽에, 킨텍스 쪽에 사시나요? 에이. 옛날에 했던 건데, 디저트, 이거는 대구에서 했던 건데, 약간 이렇게, 네, 남겨드릴게요. 빵 같은 거, 이제 새로운 것도 보고 맛도 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약간 조그맣게 짜자자잘하게 시식용으로 주셔가지고, 잘 사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많이 안 먹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대구에서 유명한 카페 중에 하나인 럭키더키. 이 캐릭터가 참 귀엽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좀 비싸긴 해요. 아무래도 캐릭터 그런 대형 카페다 보니까. 근데 도넛은 좀 맛있었는데, 예, 그랬습니다. 캐릭터가 되게 귀엽죠? 네. 나중에는 좀 더 열심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네. 그리고 이런 데도 많이 가요. 잠시만요. 약간 여기는 팜다원이라고 이제 그 다육이 카페예요. 그러니까 카페인데 이제 커피 마시면서 다육이 구경하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은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비싼 거는 사기도 하고 그런 카페인데 약간 이런 스타일의 카페도 많이 가거든요. 야외 카페 같이 약간 좀 자연을 힐링하면서 느끼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이런 데 가서 이제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것도 좋아해요. 여러분들, 네. 사실 진짜,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진짜. 혹시 차 있으신 분들은 이런 외곽에 이런 야외나 대형 카페 가보시는 거, 근처에 아마 뭐, 동네에 찾아보면 있으실 거예요. 어디 의정부에도 있고, 수원에도 있었고, 분당 쪽에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찾아보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말이 빠른가요? 뭔가 좀 지금 흥분한 것 같아요, 제가. 제가 흥분을 해가지고. 음, 그렇습니다. 다. 네, 잠시만 이제 쉽시다, 여러분들. 어, 안 빨라요? 네, 알겠어요. 뭔가 제 스스로가 흥분했다고 느껴서 그런가 봐요. 음, 네,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없으신가요? 네. 없으면은 내일은 킨덱스로 이제 디저트 페어 갑니다. 네, 가서 이제 영상 찍고 할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런 거 보니까 확실히 옛날 생각이 나긴 하네요. 네. 사실 되게 남편을 만나서 좋았던 거는 이런 데 데려가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먹을 걸로 안 풀게 돼서 좋았어요. 잠깐 쉬었었어요. 네. 네, 본가에 잠깐 갔었던 거죠. 네. 거기도 보면은 이거는 이 카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야외 카페들이 자주 갔었어요. 보시면 풍경이 되게 예쁘죠. 네, 이런 곳에 이제 가을이나 이럴 때 봄이나 가을이 날씨 좋을 때 이런 데 가면은 되게 힐링 되더라고요, 사람이. 차분해지고. 네,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네, 저희 남편이 사진도 잘 찍어요. 제 사진 대부분 제가 올리는 거, 인스타에 올리는 거나 그런 거 다 남편이 찍어준 거고, 이런 데 잘 찾아요. 예, 예. 맞아요. 은근히 대구에 갈 곳이 많아요, 여러분들. 대구 추천합니다. 네, 되게 생각보다 가면은, 네, 일하다가 만났습니다. 가면은, 예, 많더라고요. 남편이랑 대화가 잘 통하시나요? 같이 있을 때 할 말이 끊임없이 생기는지 궁금해요. 네, 할 말이 끊임없이 생길 때도 있고, 보통 집에서는 그냥 말없이 그냥 쉴 때가 많은데, 보통 카페나 아니면 밖에 나가면은 대화를 많이 하죠. 네, 주로 뭐 어디 갈까나 아니면 여행 가는 거 아니면은 사진 뭐 그런 거?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도 얘기 많이 하고, 또 요즘에 남편이 타로 배우고 있어서 타로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고, 아니면은 그냥 일상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유머 코드도 같이 맞아가지고, 그냥 장난칠 때도 있고, 서로 이제,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음, 거의 카페 가면은 잠깐 뭐, 한 숨 돌리는 거 외에는 거의 얘기를 거의 계속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서문시장은 갔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다음에 한 번 더 내려가면 기회 되면은 가봐야죠. 음, 음, 네, 추천 감사합니다. 나중에 대구 한 번 더 내려가게 되면은 가보겠습니다. 이제, 네, 결혼까지 결심하셨나요? 근데 그냥 이제 남편이 이제 수도권으로 다시 일하게 되면서 올라오는데, 근데 이제 그냥 그렇게 되면은 그냥 같이 살까 싶어서 그러면은 나 그냥 같이 살면 안 돼. 제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빠가 승낙을 했고 근데 이제 그게 결혼까지 이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냥 그냥 무심코 내뱉었는데 근데 사실 오빠랑 같이 살고 싶었던 이유가 오빠가 이제 되게 좋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생활 습관이 어쨌든 오빠가 되게 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옆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되게 다정하기도 하고 되게 저를 되게 잘 받아주고 또 잘 또 이끌어주는 존재라서 그렇게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단 술, 담배도 안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같이 재밌게 노니까 그냥 같이 있는 것 자체가 편안하고 네, 즐겁다고 할까요? 물론 가끔 가다가 이제 심술 부릴 때도 있는데 제가 신혼집은 네, 뭐 지원 받은 것도 있죠. 시댁 쪽에서. 네.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시부모님이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어머님이 저한테 엄청 잘해주세요. 와, 전화하면, 아이고, 우리 애기. 아이고, 잘 지냈어. 일은 힘들지 않고. 너무, 진짜, 너무 좋습니다. 네,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저희 엄마보다 이제 성격이 저희 엄마는 약간 T 성격에 가깝고 어머님은 F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저희 엄마는 딱 뭔가 이제 얘기하면은 뭐 해야 되고 뭐 이건 하고 있냐 뭐 이런 거라면 이제 어머님은 어화둥둥 해주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어머님이랑 진짜 얘기하는 거 너무 행복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저희한테 뭐, 딱히 바라시는 것도 없고, 그냥 항상, 네, 많이 해주려고 하시고, 네, 서로 이제 저희 엄마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죄송해요 마이크를 쳐버렸네요. 저희 엄마도 그렇고 그리고 시어머님도 그렇고 항상 저희한테 뭘 해주려고 하니까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 생활비가 많이 안 나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양가에 약간 알게 모르게 작은 자잘한 이런 지원을 많이 받거든요. 반찬도 주고 음식 같은 것도 주시고 하니까 생활비가 덜 들죠. 요즘 같이 물가가 높은 시대에서는. 네. 그리고 좀 운이 좋았던 게 저희가 사실은 좀 집을 좀 약간 저렴하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했어요. 딱 집을 찾고 있는데, 어, 싼 가격에 나온 거예요. 시세보다. 알고 보니까 이제 집주인분이 사정이 있으셔서 싸게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바로 가서 하자고 해서 했는데 솔직히 주변 대비 되게 싸게 저렴하게 들어왔어요. 어. 금매가 아니라 이제 임대인데 임대인데 주변보다 싸다는 거죠. 이제 아파트가 이제 여기서 살다가 이제 돈 모아서 아파트 사서 가기로 했어요. 상견례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시부모님이 네, 반전세요? 반전세예요. 시부모님이 요즘에 전세 사기가 많아가지고 전세는 위험해가지고 그냥 반전세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부모님이 아직 몸이 조금 불편하셔가지고 대구에 있기도 하고 그냥 결혼식 때 뵙기로 했어요. 그냥 서로 양가의 허락은 받고 이제 상견례는 그냥 서로 이제 저희 부모님이랑 이제 오빠네 남편네 부모님이랑 이제 합의하에 네, 그 결혼식 때 뵙기로 했습니다. 음, 네. 사실 저는 20대만 해도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내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사람 일이라는 게 여러분 진짜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가 않더라고요. 나,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진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떠나서 이게 약간의 진짜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1년 정도 됐을 때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희는 좋은 게 저희 친정 쪽은 기독교 집안이라서 제사를 안 하고 시어머님은
시어머님은 제사를 이 힘든 걸 물려주긴 싫다. 내 대에서 마무리하겠다 하셔가지고 제사에 대해서는 딱 신경을 안 써도 돼서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음. 네, 맞아요. 진짜 결혼은 여러분들 편한 사람이랑 해야 되는 게 진짜 맞아요. 저 진짜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을 만나시길 바래요. 근데 요즘에 사실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결혼을 하니까 이게 보면은 자, 사람 일이라는 건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어, 자,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풀리진 않더라고요. 어. 네, 지금 나이트 킵으로 일하고 있어가지고, 예, 나이트 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아침에 퇴근했어요. 네, 오늘 내일 쉬고요. 그 월요일 날 출근이에요. 네, 보통, 예, 네, 요양병원이 말하는 겁니다. 그냥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게, 그냥 처음에 요양병원 들어가서 일하다 보니까, 이게 병원마다 또 시스템도 다르고, 과마다 이게 배울 것도 달라가지고, 그냥 요양병원, 음, 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은 안 힘든데 요양병원은 힘듭니다. 이게 문제가 네, 있습니다. 네, 요양병원이 힘든 이유가 모든 일이 아래로 넘어옵니다. 의사들의 일이 간호사한테 넘어오고 간호사의 일이 조무사한테 넘어오는 시스템이 병원이 많아가지고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실습을 해도 실습생들이 잡일을 엄청나게 막노동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근데 저는 그거를 좀 하다 보니까 그냥 요양병원이 좀 하던 일이라서 그런지 익숙해서 그런지 그냥 요양병원이 편하더라고요. 외래도 한번 가봤었는데 외래는 진짜 저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는 바로바로 맨날 새로운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잘 이제 서비스직에 더 가까우니까 더 힘들다 그래요. 이제 가려고 준비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네, 사실 그래서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간호대를 많이 가긴 해요. 왜냐면 워낙 이게 일이 서로 이제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럴 바에는 간호사 되는 게 낫지 해서 4, 50대 분들도 많이 간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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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서 집에서 진짜 연습 많이 했어요. 저 주사학원도 다녔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간호조무사 주사학원 생기는 거 아세요? 그 간호학원에 가면 이제 실무반이라고 그래서 주사반이 생겼어요, 요즘에. 이게 자격증을 딴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저도 주사 학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실력이 안 느니까 어떻게든 늘려고 한 3개월 정도 네, 다녀서 이제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예, 한 달에 한 30만 원 내고 네, 다녔어요. 근데 확실히 도움이 되긴 했어요, 여러분들. 확실히 이제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시니까, 왜냐면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체계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네가 알아서 배워라는 경우가 많아서 또 잘못 배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학원에 계신 분들은 이제 경력이 확실한 선생님이다 보니까, 네, 확실히 처음부터 체계가 잡혀서 가르쳐 주니까 이게 되는 게 다르더라고요. 외래면은 페이가 더 높은데 요양병원은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네. 외래로 가면 더 높죠. 근데 외래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그냥 차라리 저는 병동이 맞는 것 같아요. 음. 네, 요양병원은 페이가 낮은 편에 속하고 그다음에 낮은데 일은 더 힘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람들이 안 오려고 합니다. 예. 어찌 보면 그래서 제가 일할 수 있었던 것도 있어요. 제가 손도 느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제가 가서 일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근데 이게 아직은 사실
혈관이 안 좋거나 없는 분들 잘 못하긴 해요. 네, 더 연습을 해야 되긴 해요. 어, 네, 기본적인 평범하신 분들은 그래도 하는데, 어, 근데 아시네요. 냄새가, 그 어르신들 특유의 냄새가 장난 아닙니다. 요양병원은 사실 비위도 강해야 돼요, 여러분들. 비 약하면 일은 할 수 있는데 힘들긴 해요. 예, 어르신들의 그 특유의 냄새가 네, 있습니다. 응. 저는 다행히 비가 강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비가 강해가지고 웬만한 것도 끄떡 없습니다. 어, 제가 찾은 장점 중 하나예요, 요양병원 일하면서. 저 비가 강해서 웬만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예.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뭐 장점이라고 보죠. 뭐. 와, 중환자실에서 실습하셨어요? 중환자실 엄청 힘든데. 저도 약간 중환자실에서 짧게 일했었거든요. 한 달 일하고 나왔어요. 못 버티고. 너무 힘들어서. 와,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와, 나는 그때 진짜 너무 힘들어서 집에 와서 진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집에 와서 그냥, 이러고 쉬었어요. 그래서 다음 병원, 그래서 지금 그 중환자실 간 다음에 이 병원을 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병원은 일반 병동으로 가지, 중환자실은 안 가려고. 너무 힘들어. 그리고 진짜 페이도 작은데 일은 엄청 힘든 거예요, 중환자실이. 이게 환자들 손도 가고 석션도 많이 해야 되지. 그다음에 그다음에 바이탈도 더 자주 재야 되지. 그리고 드레싱은 진짜 많지.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순간 실수가 없어요. 아니요, 상견례는 안 합니다. 결혼식 때 뵙기로 했어요. 다행이네요. 근데 왜 실습생이라고 안 시키는 게 아니라 제가 막노동을 많이 시키는 데도 있어요. 제가 그 한 달 일했던 병원은 실습생한테 엄청 많이 시켰습니다. 네, 실습생이 쉴 틈이 없었어요. 음, 네, 네, 역시 남의 돈 버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네, 그래도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음, 나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을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요. 네. 요양병원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약간 타이트하지 않는다는 듯 분위기가 살짝 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성격이 나쁘신 분은 계시지만, 그냥 일반 큰 병원처럼 간호사들이 흔히 말하는 뭐라지? 군기 잡혀 있는다고 해야 돼? 그런 게 아니라 좀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또 그러니까 좀 나이 드신 선생님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되게 그렇게 타이트하진 않아요. 분위기가. 그냥 되게 잘 가르쳐 주시고 뭐 서로 잘 얘기하고 뭐 덜해요, 그런 게. 음. 학생쌤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원래 법적으로는 학생쌤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원래는 학생이라고 불러야 된대요. 선생님을 붙이면 안 된대요. 선생님은 원래 원칙상으로 제가 알기로는 간호사 선생님이랑 의사 선생님만 붙일 수 있다고 조모사 선생님은 모르겠고 네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대구는 이제 남편의 본가가 대구입니다. 맞아요. 그래도 요양병원 간호조무사는 60대까지 일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저희 지금의 미래를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건강할 때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쩔 수가 없어. 각오를 해야 돼요. 저희 나이 때는, 아, 아, 그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료가 사실은 4년이면 고갈된다며요. 여러분들 요양병원에서 일하면 제일 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 일도 안 하는 알코올 중독자 환자들이 엄청 생각보다 많아요. 그 환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입원을 하잖아요. 병원비를 거의 안 냅니다. 네, 진짜 조금밖에 안 냅니다. 네, 그게 다 건강보험료에서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일을 안 한다는 걸 자랑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네, 사실 병원에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그것을 개혁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생각보다,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아, 아니요, 물리치료사 아니에요. 원래는 아닌데 그게 굳혀져 버린 것 같아요, 학생증. 32살, 93년생. 맞아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저는 거의 안 냅니다. 음. 그거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제가 봤던 기초수급자들은, 장기 요양 등급을 돈 안 냈어요. 어, 네, 의료기사라고만 할게요. 왜냐면은 남편이 밝히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음. 그것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던 분들은 돈을 거의 안 냈어요. 어. 아마 그것도 기준이 있겠죠? 보니까 그 기준을 되게 유지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뭐 서류 받고 뭐 이거 뭐 해달라 저거 해달라. 아마 그게 뭐 장기 요양 등급을 말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예. 저도 그런 거는 업무과에서 주로 해결하는 일이라서 자세히는 모릅니다. 네. 어,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네, 여러분들 웬만하면 요양병원은 안 가시는 게 좋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의료기사라고 총칭하는 거예요. 남편이 정확하게 밝혀지기 원치 않아서요. 네, 생각보다 의료기사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들. 네. 의료기사가 생각보다 깊게 들어가면 많습니다. 저 기저귀 많이 갑니다. 나이트에 들어가면 간병사님들 주무시잖아요. 그러면 가끔가다 환자분들이 저희한테 갈아달라고 하는 거 많습니다. 네, 엄청 많이 봐요. 네. 음. 근데 맞아, 요양원 갈 때는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요양원이 더 많이 지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사실 요양원도 지금 말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요양원이 더 지원이 많다 보니까 더 싸게 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양병원이 많이 망하고 있어요. 왜냐면 다들 웬만하면 상태가 그렇게 아프시지 않으면 다 요양원으로 가려고 하세요. 다 빠져나가고 또 코로나 때 많이 돌아가셔서 지금 요양병원은 되게 사정이 안 좋은 곳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팬미팅이요? 팬미팅 원하신다면. 네, 맞아요. CT 찍고 MRI 찍는 분도 의료기사입니다. 네. 다 의료기사시죠? 음, 네. 팬미팅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이제 상황이 되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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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운 지역이라 팬미팅을 원하시는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저희도 이제 애칭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제가 미루다 미루다 안 정했는데, 에, 어, 안 정했는데, 제 애칭을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어떤 거 뭐 생각하는 게 있으세요? 근데 저는 진짜 애칭은 솔직히 도저히 생각을 못 하겠어서 옛날에 유튜브 할 때는 미뤘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다시 시작해서 오래 유지하려면 필요하지 않을까. 웬만한 유튜버 분들은
애칭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지금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애칭. 네. 여러분들은 불리고 싶은 애칭이 있으신가요? 네, 혹시나 뭐, 원하시는 게 있으면은 그 댓글로 적어주셔도 되고, 저한테 뭐 블로그에 와서 좀 써도 되고, 인스타 댓글에 남겨주셔도 돼요. 나중에 한번 모집해서 투표해보죠, 뭐. 네, 차근차근 해봅시다. 네, 저는 되게 급하게 하면 오히려 일이 다 안 되더라고요. 제 성격은. 네, 맞아요. 팬들 부르는 명칭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네,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음. 사실 제가 말을 그렇게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는 게 좋아서 라이브 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시청자가 많지는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옛날에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마음이 좀 불안정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많이 울었죠. 라이브 하다가도 울고, 예, 그랬죠. 근데 그게 정신과 가니까 그게 우울증 증상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우는 게. 네, 저도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죠. 저는 제가 결혼할 거라는 생각도 못 했고, 남자친구 사귈 거라는 생각도 못 했고, 다시 유튜브 이렇게 시작하게 될 거라는 생각도 못 했고, 네, 애기를 언제 가질지, 애기를 위해서 다이어트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몰랐고, 진짜 사람 일은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장기 목표는 웬만하면 이제는 잘 안 세우려고 해요. 진짜 내가 목표를 세워놔도 삶이라는 게 가다 보면은 진짜 어떻게 변할지 모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지금 하루하루를 충실히 사는 것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계속 노력하고 바꾸려고 하다 보면은 진짜 바뀌긴 하더라고요. 이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아도 조금씩 조금씩, 나도 모르게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저는 제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정신과 가서 진료받았던 거.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물론 저의 성격적인 결함도 있었겠지만 대다수의 문제가 정신병적인 증상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과 치료를 받고 또 이게 물론 거기서도 이제 안 좋아지고 좋아지고 이렇게 반복이 됐었지만 어쨌든 길게 이렇게 지금 와서 보면은 정신과 진료를 받고 그 노력을 했던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게 그때는 진짜 안 바뀌는 것 같고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와서 보니까 병원을 가서 진짜 많이 좋아진 거예요. 예,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몇 년 뒤에 보니까 여러분들도 근데 대신에 정신과도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어, 잘 보시는 분야가 달라서 이거를 많이 찾아봐야 되더라고요. 저도 몇 번 병원을 바꿨어요. 응. 네, 안 그래도 지금 가는 병원 선생님이 임신 준비를 할 거면 미리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웬만해서는 정신과 약을 안 먹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 다른 병원은 사실은 이제 어디 대학 나왔고 무슨 병원에서 수련했고 이런 게 중요한데 근데 정신과는 진짜 그 의사 선생님의 성향 또한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정신에 대해서 이제 치료 과정이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잘 맞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근데 사실 유튜브를 제가 아예 그만둔 것도 우울증이 계속 있어가지고
그거를 치료하느라고 안 했던 것도 있긴 했어요. 왜냐면 우울증이 저한테 아까 유튜브라는 매개체가 그 당시에는 제 우울증 치료에 악영향을 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울증은 치료가 됐고 ADHD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우울증이랑 불안장애는 많이 나아졌어요. 물론 아직도 간간히 하긴 하지만 도대체 뭘 보고 흥분하는 거니 마루야? 마루야, 난 네가 그렇게 되면 무섭다. 마루야, 어?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 흥분을 했어? 어? 제발 좀 가만히 있어주면 안 될까? 마루 씨? 어, 어, 네, 죄송해요. 마루가 갑자기 흥분을 해가지고. 에, 음, 죄송합니다. 고양이 때문에 방해가 되네요. 네, 다들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정신과 치료를 엄청 추천하는 이유가 이게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커요. 근데 가끔 가다가 잘못된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그런 선생님한테 가신 분들이 이제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좀 안타깝긴 하죠. 어, 음. 와루는 가끔 물거나 양펀치를 날립니다. 아니면은 막 뛰어다니거나. 그래가지고, 가끔 가다 시겁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확 뛸 때가 있어가지고, 언제는 뛰어가지고, 진짜 배에 맞은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진짜 갑자기 움찔거리면 놀라요. 예. 음. 고양이들은 갑자기 흥분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게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응. 진짜요? 높은 데서 고양이가 떨어져서. 와, 근데 생각보다 위험하네요. 갈비뼈가 나을 정도면은, 갈비뼈 골절되면 엄청 아프다던데. 와,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다행히 마르는 높은 데서는 안 뛰어요. 그러니까 그냥 있다가 갑자기 뛰어오르는 수준이란 다행인데 높은 데서 와 진짜 위험하긴 하네요. 아, 저의 이제 ADHD의 치료 역사를 설명하자면 일단은 진단을 받게 된 계기는 어렸을 적에 이야기를 했죠. 이제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식욕 조절이 안 됐어요. 부모님 말씀으로는 자, 눈만 떼면은 뭔가를 먹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좀 그거를 이제 처음에 그 ADHD 진단을 받았던 병원에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제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ADHD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게 어떠냐 해서 검사를 받았고 진단을 받았죠. 그 당시 처음에는 콘서타라는 약을 처방받았어요. 근데 사실 효과가 많이 없었죠. 이게 콘서타라는 약은 효과가 한 12시간 정도 유지되고 그 외에는 그냥 평소처럼 돌아오는 약인데 좀 반작용이 심했어요. 그 약을 먹을 때는 통제가 됐지만 그 이후에는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졌어가지고 병원을 안 가게 되다가 이제 일을 하면서 힘드니까 우울증하고 ADHD 증상이 더 심해진 거예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약간 ADHD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요. 지금은 우울증은 없습니다. 예,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졌어.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병원을 다른 데를 찾아갔죠. 거기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걸 듣고 약을 바꾸게 됩니다. 그 약이 맞긴 했어요. 그 약은 24시간 유지하고 오랫동안 유지되는 약인데 맞긴 했는데 문제는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 약을 먹으면 증상이 나타났어요. 울렁거리거나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나타나고. 근데 그때는 이유를 몰랐어. 그래서 먹다가 안 먹다가 하다 보니까 이게 완벽하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통제가 됐다가 안 됐다가 하니까 상황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너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니까 이제 살도 이제 빠졌다가 쪘다가 빠졌다가 쪘다가 그랬어요. 130kg 넘기도 했었어요.
심할 때는. 어, 응. 아, 맞아. ADHD 불안수치 높으면은 치료받기 힘들죠. 왜냐면 ADHD 약들이 약간 불안 지수를 올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처음에 초반에는 우울증이랑 불안장애 치료부터 먼저 했어요. 그게 좋아지니까 이제 ADHD 치료가 더 잘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남편을 만나면서 생활 습관이 잡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되잖아요. 이제 이리저리 뛰다가 그러다 보니까 왜 부작용이 생기는지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공복에 먹으면 속이 울렁거리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음식을 먹고 약을 먹으면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침에, 원래 제가 약을 아침에 먹거든요. 근데 아침을 잘 안 먹고 먹거나 점심 때 가식을 하고 먹거나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속이 울렁거렸던 거고, 어쩔 때는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었던 거죠. 그거를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도 말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아침을 조금씩 먹고 이제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좋아졌고, 이제 이사를 하면서 병원을 이쪽으로 옮겼죠. 왜냐면 아무래도 지역이 멀어졌으니까. 저희 본가에서. 근데 여기 있는 선생님은 또 이제 전에 두 번째 선생님이 약간 공감을 많이 해주시는 스타일이라면, 이번 세 번째 병원에서는 약간 좀 삶의 방향성을 조금 알려주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뭐라고 해야지, 던져주시는, 그러면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조언도 많이 받았고, 예, 그러면서 약도 이제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하면서 더 좋아졌죠. 지금 사실 그래서 지금은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이 그랬는데, 확실히 약 먹은 거랑 안 먹을 때랑 진짜 다르대요. 약간 안 먹으면 더 예민해지고, 그리고 더 쉽게 흥분을 하고, 통제가 안 되고 산만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ADHD는 치료를 받아야 되긴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저는 약을 먹고 있고, 예, 음, 사실 다이어트는 안 됐던 이유가, 지금은 사실은 먹는 양은 줄었는데 이제 단 거를 좀 많이 먹어가지고 살은 잘 안 빠졌는데, 이제는 좀 그것도 단 것도 이제 건강한 음식으로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여러분들도 이제 음, 한번 음, 만약에 내가 힘들거나 문제가 있으시다고 생각하면, 네, 병원을 한번 검색해 보고 리뷰도 한번 보고 그러면서, 네,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려요. 네, 근데 진짜 이게 진짜 받는 거랑 안 받는 거랑 이게 처음에는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진짜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차이가 커요. 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추천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전 근데 약이 안 듣는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긴 해요. 예, 맞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ADHD도 이제 증상이 또 다르고 듣는 약이 달라가지고, 또 이제 시중에 있는 약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약에 좀 제한이 걸린 게 몇 가지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안 듣는 사람들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럼, 네, 다행히 저는 맞긴 했는데, 그래도, 그래도 뭐, 약이 아니라 약간
뭐 명상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응.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할 자신이 없어서 그냥 약을 먹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음, 네. 그러니까 뭔가 먹을 게 많이 생각나다 싶으면은 그날 약을 안 먹었어요. 제가 음, 저랑 똑같네요. 돈 관리, 집 청소 안 되고, 그다음에 말 끊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 저랑 똑같아요. 저도 그래요. 아, 예. 저도 그럽니다. 저도 계속 그런 게 증상이 나타나요. 같이 힘냅시다. 같은 ADHD인으로서. 화이팅! 네, 그러면 정신과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근데 명상이 한 번 발동 걸리면 좋긴 한데, 근데 들어가기까지가, 몰입하기까지가 힘들어요. 예, 근데 가끔 몰입이 되는 순간은 좀 짜릿하긴 해요, 명상이. 그래서 명상하는 거를 좋아하긴 하는데, 또 딴 생각도 많이 해서 좀 그렇습니다. 어, 네. 다들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네, 오늘 토요일인데 쉬셨나요? 노셨나요? 저는 그냥 근데 사실 요양병원은 이제 스케줄 근무로 돌아가다 보니까 주말이 상관없게 돼요. 주말이든 아니든 그냥 왜냐면 근무표가 나오니까 예, 그렇게 신경을 안 쓰게 됩니다. 음, 예. 그래서 이제 그냥 평일에도 근데 좋은 건 있어요. 평일에도 놀 수가 있으니까 사람이 없을 때 뭔가 어디를 갈 수가 있다는 거 그거는 장점이긴 해요. 네. 내 단발로 잘라 약간 결혼식 때까지 기르고 결혼식 때 자르려고요. 네. 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방송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언젠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준비를 해서 찾아올게요. 그리고 어떤 콘텐츠를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봬요. 빠이. 9시. 네, 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빠이.